안녕하세요. 서명원격평생교육원의 주역타로 상담가 강사 윤진선입니다. 오늘은 11번째 개인 지천태와 12번째 개인 천지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지천태. 지천태 개 같은 경우에는 태의 의미가 편안하다, 평안하다, 태평하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주역 타로에서 지천태 개가 나오면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만사가 순조롭다라고 큰 그림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지천태라고 하면 여기서 땅이 위에 있고 천이라는 것은 하늘인데 바닥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땅은 바닥에 있고 하늘은 위에 있는데 지금 지천태계 같은 경우에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평안하고 편안한 상태인가, 하늘과 땅이 뒤바뀐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주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역에서는 음양의 조화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땅이 위에 있으니 자기의 성질대로 내려가려고 할 것이고, 하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올라가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환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괴가 긍정하고 편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슷한 예로 이제 63번째 수화 기제와 64번째 화수 미제. 이제 수화 기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수화. 얘는 왜 기제인가? 보면은 물은 아래로 흐르려고 하고 불은 위로 솟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통하는 깨라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화수 미제 같은 경우에는 화가 위에 있고 수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의 성질은 올라가려고 하고 물의 성질은 내려가기 때문에 모양으로 보면 서로 등을 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어서 지천태 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천태. 얘도 보면은 이제 삼양사문계라고 해요. 이제 삼양사문계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양이 세 개고 음이 세 개다. 그래서 삼양삼계. 그리고 위에는 땅, 아래는 하늘. 그래서 땅과 하늘이 서로 소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10번째 개가 천택리였어요. 이 태평해진, 상요에서 태평해진 다음에 넘어오는 게이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택계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태소, 대왕, 대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온다. 그러니까 소인은 가고 대인, 군자가 온다라는 뜻으로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역 타로를 뽑았는데 지천택계가 나왔다. 그럼 이제 재물 쪽인 면에서는 이제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오는 상태이잖아요. 그럼 이제 재물운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이럴 때에는 이제 내가 투자나 사업이나 이걸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타이밍을 봐야죠. 그리고 이제 재물운이 열리는 시기가 왔으니 그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직장 면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직장 내에서 나한테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가고 이제 나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얘가 소통하는 게잖아요. 이전에는 직장 내에서 뭐 상명하복 이렇게 불통인 상태였다면
이제는 소통이 원활한 상태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내 의견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내 의견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과 신뢰를 쌓고 균형을 갖는 것, 내 의견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들의 의견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연애 면에서 한번 볼게요. 형통한계잖아요. 그러면 이때 만약 제가 연애해도 될까요? 아니면 결혼해도 될까요? 했는데 지천태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랍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괴가 가장 의미하는 바가 소통, 조화, 균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감정보다는 상대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소통하는 것을 유지하고 서로 균형을 이룬다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건강 면에서 볼게요. 이제 건강 면에서는 지금 상태는 형통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금은 건강이 딱 어느 곳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균형적으로 안정된 기운을 보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건강 습관들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효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초효예요. 가장 밑에 있는 자리죠. 일단 핵심 키워드를 보면 발 모여, 띠뿌리를 뽑는다. 이게 뭐냐면 띠라는 이렇게 풀이 있어요. 그리고 땅이 있고 여기에 막 뿌리가 있잖아요. 얘를 뽑았어요. 근데 우리가 풀밭에서 잔디를 딱 뽑으면 잔디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밑에 뿌리가 올라오잖아요, 같이. 근데 이 뿌리를 보면 서로 엉켜 있고 같이 이렇게 뭉태기처럼 합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지천태 초유가 말하는 게 바로 이 모습인데요. 뿌리째 뽑혀 나오는 모습. 일단 초유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백성들의 자리잖아요. 이제 세상이 태평해지고 형통한 상태이니 백성들이 이제 세상의 뜻을 펴려고 나오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금 이 뿌리들이 뭉쳐져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죠.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체로, 여럿이.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의미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재물운, 직장운, 연애운, 건강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재물운. 뿌리를 뽑았는데 뿌리가 다 서로 엉겨 있었죠? 그럼 재물이 모이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는 단독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 모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부동산 모임, 단독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나랑 공동의 목표를 취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하면 좋다는 말이에요. 직장 볼게요. 이때도 뿌리의 상태를 보고 뿌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지금은 팀워크, 나의 성과보다는 조직의 성과를 조금 더 중시해야 되는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연애도 이제 같이 무언가를 해볼까? 라고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연애를 시작해서 마음이 놓이잖아요. 근데 이때 저 사람을 뭐 존중해 준다고 그 사람만의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있잖아요. 취미로 뭐 같이 미술관에 간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로 그리고 둘이 만나는 것도 좋지만 뭐 이제 커플끼리 만나서 뭐 놀러도 간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면 좋다. 의미입니다. 이제 건강. 일단 형통한 게인데 요 초가 나오면 이제 운동, 뭐 러닝 크루도 있고 그런 동아리들 많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하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그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초유에 이어서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유예요. 이유의 핵심 키워드는 포황이에요. 포용한다. 황, 거친 것을 포용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볼게요. 이제 위에 땅이고 아래는 하늘이었잖아요. 일단 이 이유의 위치는 일요를 다스리는 상태예요. 그럴 때 지금 이제 백성들이 뜻을 품고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유가 해야 되는 거, 중도로 그 사람들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용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백성들이라도 한 명이라도 재해가 되지 않도록 골고루 등용을 해야 되고, 파벌 정치가 아니고 학연, 지연이 아니라 그런 붕당 정치를 없애서 골고루 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재물운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포용을 했기 때문에 재물운은 일단 좋아지는 시기예요. 일단 지천태 자체가 형통하는 게이다. 거기서 이제 얘가 어떻게 보면은 지천태의 개의 큰 의미가 있고 이제 이 안에 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지천태는 형통했어요. 재물운은 일단 좋아지는데 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혼자서 이루어낸 성과가 아니에요. 우리 아까 초유에서 사람들하고 공동의 목표로 공동의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그건 내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그리고 이때 가장 명심해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직장 면에서 볼게요. 이때는 포용력. 제가 만약에 상사면 내 밑에 직원의 실수가 보여도 그거를 감싸줄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진정한 리더는 결정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연애면 볼게요. 이제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이나 과거에 뭐 잘못 있었던 일, 뭐 단점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부족함을 감싸 안아줘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포황. 이거를 감싸지 못하면 앞으로의 관계는 발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지천대에서 이유가 나오면 주사위로 2가 나오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공감과 포용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건강면. 아까 사람들하고 뭐 운동 동아리, 동호회로 이제 건강을 관리를 했다면 이때는 나의 상태, 나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현재 상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2호에 이어서 3호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천태 3호입니다. 이제 3호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 무평불피. 이게 무엇이냐면요. 평평하기만 하고 비탈지지 않은 곳은 없다. 우리가 지평선을 보면은 그냥 멀리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땅끝이 그냥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지구가 평평해서 이런 게 아니라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높은 건물도 있고 낮은 뭐 구름도 있고 하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평평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평평하기만 한 것도 없고 또 비탈지지 않은 것도 없다. 그거를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묘의 위치를 봐볼게요. 사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께에서 이제 외께로 넘어가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묘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걱정스럽고
얘는 양깨잖아요. 근데 이제 외깨가 이제 또 음깨로 넘어가기 때문에 걱정스럽기도 하고 근심도 되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중심을 잃지 않으면 형통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못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악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악한 면도 있고 선한 면도 있다.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중도의 자세를 가지면 형통하다.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왕일례라고 하죠. 가는 것만, 버스도 가면 차고지에 있다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가기만 하고 되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이거를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요 네 가지 면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재물. 일단 삼요에서 사요로 넘어갔을 때 이게 근심과 걱정, 불안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물운으로 일단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내가 뭔가 걱정을 하거나 근심을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서 중도만 잘 지키면 형통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올랐다 잠깐 떨어졌다고 해서 요만큼 떨어졌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기다리면 다시 오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일에 일일비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생각한 원칙을 지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직장에서 일시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업무의 성과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평가절하될 수도 있는 상태인데 이때 발끈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라. 숨고르기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맡은 바 성실하게 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연애 면에서 볼게요. 이때는 내가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는 그 의미로 하지 않은 말을 내가 곡해서 이해할 수도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의 소외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조언을 해줘야 될 건 진심은 결국 통한다. 요 자그마한 일 때문에 관계 전체를 흔들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건강면, 왜 명현현상이라 그러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잠깐 약을 바꾸면 일시적으로 상태가 잠깐 안 좋아졌다가 그 타임만 넘기면 이제 또 효과가 또 좋게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올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약을 중단하거나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것도 꾸준히 지키면서 유지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3요에 이어 4요를 한번 볼게요. 네, 4요예요. 4요의 핵심 키워드 한번 볼게요. 불계 이부. 경계하지 말고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내께에서 외께로 올라갔고 여기가 또 음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믿음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군자의 시대, 양이죠. 양에서 이제 음으로 넘어가서 군자의 시대가 가고 소인의 시대가 왔다. 그런데 요 소인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 너가 한 잘잘못을 따지거나 잘한 것을 따지려라기보다는 서로 뭉쳐서 소인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상태예요. 이게 첫 번째에서 이제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초유에서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세상의 뜻을 펼치기 위해 나온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이지만 대신의 역할도 또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태평한 세상을 이끌어 나가려면 백성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우리는 정권을 잡을 수 있어. 첫 번째 해석. 두 번째는 내가 태평한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가 베풀면 경계하지 않고 태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의 이제 재물, 직장, 연애, 건강 면으로 살펴보면 이제 재물. 어떻게 보면 이게 소인의 시대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눈에 띄는 결과는 없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물 자체보다 사람이 자산이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돈을 물고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기가 있으면 또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재물이 막 현상 유지 상태라도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사람 또한 자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조언을 해야 될 게 공유 네트워크. 나 혼자서 정보를 독점하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직장면. 이때는 권한이 다소 적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소인의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래도 두 번째 해석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동료들의 신뢰는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으로 하는 게 내가 만약에 승진해서 누락이 되었더라도 지위에 연연하지 말고 이 동료들의 신뢰를 유지하라. 인복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연애면 이때는 이제 소인의 시대잖아요. 이전에는 이제 상대와 소통을 하려고 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콩깍지가 벗겨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런데 이때 그 상대의 외적인 것만 보면 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조언으로 진심으로 이 사람의 내면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건강면 이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안정을 이제 얻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잘 지켜야 된다. 지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 돼요. 이제 오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요예요. 오요의 핵심 키워드는 제을귀매. 인군이 신하에게 누이 동생을 시집을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통 왕족은 왕족끼리 결혼했고 제을 시대 전에는 왕족은 왕족끼리만 결혼을 했는데 이 제을 시대 때 처음으로 왕이 자기의 누이, 그러니까 공주를 낮은 신분의 신하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럼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백성들이나 신하의 입장에 봤었을 때는 왕이 가지고 있는 위화감을 가지기보다는 더 신용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군인데 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인군이 스스로가 몸을 낮춰서 위화감을 낮추고 민심을 얻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운으로 보면 이제 오효, 중요한 왕의 자리에 있는데 몸을 낮췄잖아요. 내가 숙이고 들어감으로써 좋은 파트너십이 형성이 될 수 있고 내가 아는 정보가 더 많아도 협력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왠지 저기 동아리에 가서 같이 주식 정보를 공유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같이 하는 게 나중에 더 이로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조언을 해야 될 게 단독 투자가 아니다. 상생. 지금은 민심을 얻는 게 좋다. 아까 사람도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상태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직장.
이 직장에서는 맞다고 믿는 방향. 맞다고 믿는 방향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족끼리 결혼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례였잖아요. 그런데 왕이 신하에게 누이를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민심을 얻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타인의 생각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갈등을 얻을 수 있지만, 너도 맞을 수 있지만, 쟤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존중하고 내가 숙이는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연애, 결혼하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해요.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공식화할 수 있고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조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이제 건강. 이때도 이제 결혼을 하는, 형성하는 때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제 내가 더 많은 운동 정보, 건강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정보들을 나누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상요 한번 살펴볼게요. 상요. 핵심 키워드가 성복우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성이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져서 다 무너져서 땅으로 돌아왔어요. 한마디로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에요. 아까 오유에서는 내가 누이를 보내서 신하에게 결혼도 시키고 민심도 얻었는데 이게 무슨 상태냐면 우리 충청권계에서 상요 생각나세요? 그게 바로 상요의 의미가 융용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용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그 상태예요. 항용유의 상태. 그래서 이게 변유를 하면 양으로 되면 이 괴가 산을 의미하잖아요. 산이 땅이 됐다. 나라가 망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뉘우치고 새롭게 다짐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물, 직장, 연애, 건강 면으로 보면 재물 이미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리고 망하는 효잖아요. 그러면 내가 위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누가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해도 될까요? 했는데 지천택계에 상여가 나왔어. 안 됩니다. 그거 다 날릴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 면에서 제가 이번에 승진을 할 수 있을까요? 이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이때는 지금은 못하더라도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하는 상태지, 지금은 당장 무언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거나 이직을 하려고 하면 실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직장 동료나 또 부하 관계에서도 열린 자세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고요. 연애면 이때는 아까 이제 공식화, 관계 결혼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안정을 추구하는 시기예요. 이 상태를 유지해야지 딱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내 뜻대로만 가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자유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건강면 볼게요. 이때도 똑같아요.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질 수 있는 생각이 건강 역류증이에요.
내가 지금 건강이 좋으면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혹시 내가 이 좋은 게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되레 염려를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즐거운 마음, 내가 지금 건강이 좋으면 이 상태를 잘 갖고 오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11번째 개 지천태에 이어서 천지비를 해볼게요. 천지비다. 지천태의 상류에서 성이 무너져서 땅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비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막혀서 통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천태랑 반대예요. 하늘은 하늘에 있고 땅은 땅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비기가 나오면 불통, 서로 의견을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지비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핵심 키워드, 대왕소래. 아까 지천태랑 반대예요. 아까 지천태에서는 소인이 가고 대인이 왔는데 반대로 천지비귀는 대인이 가고 소인이 와요. 작은 것이 옴.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가 의미하는 바는 아까 불통이라고 했죠? 거기에 이어서 암울한 정치 상황. 하지만 이 괴가 의미하는 건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일란.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낮이 오면 밤이 오고, 나라가 망하면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그거를 명심해라 라는 어떻게 보면 희망의 의미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 거잖아요. 그럼 재물운이 일단 막혀 있다는 거죠. 이 괴 자체가 불통이니까 정체가 되어 있는 시기다. 이럴 때에는 내가 뭔가 주식이 오르지 않아서 내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더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거를 의미하고요. 이제 직장면, 불통이라는 말을 먼저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동료들 간에 사이가 좋진 않겠죠. 나는 라고 말했는데 쟤는 라고 말하네. 그러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효율도 떨어질 수 있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에는 내 할 일 하면서 내 본업에 집중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연애 볼게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상대가 좋아하는 건 달라요. 그런데 서로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럼 이때는 소통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제가 새로운 사람을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천지비기가 나오면, 죄송하지만, 불통, 아닐 경우가 많고, 이때 만나는 사람은 나랑 좀 맞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조언해 주시면 돼요. 건강 면에서 볼게요. 좋았던 것들이 가고 안 좋은 것들, 소인들이 오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심리적인 피로가 쌓일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때 중요한 건 정신 건강, 멘탈 관리라고 하죠. 멘탈 관리를 해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시면 돼요. 이제 초유 한번 살펴볼게요. 초효, 천지비의 초효. 아까 지천태랑 비슷해요.
발 모여 또 띠뿌리를 뽑았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 아까는 뿌리를 뽑아서 뿌리들이 다 엉켜있는 모습이 어떤 뜻이었냐면 백성들이 이제 태평한 세상이 왔어. 이제 내 뜻을 세상에 펼칠 시기야 하고 똘똘 뭉쳐 있었던 시기라면 이때는 똘똘 뭉쳐 있는데 이게 왜 뭉쳐 있는 거냐면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나라가 망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끼리 의견을 투합을 해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암울한 정치 상황이라면 태평한 세상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뭉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면으로 볼게요. 이때는 손실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안정적인 상태도 아니고 발하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누가 투자를 해도 될까요? 제가 뭐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천지비의 주사위 1, 초유가 나왔다면 지금은 무리한 투자나 확장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직장면으로 볼게요. 일단 뿌리를 뽑았어요. 그래서 드러나 있는 갈등은 없지만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이 괴 자체가 불통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 소통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유연해. 이때는 딱 겉에서 보기에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서로 불만이 가득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대화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저 사람이 자신의 이 의견을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건강 볼게요. 건강 면에서 보면 딱 드러난 병은 없어요. 병명이라고 하죠. 병명은 없지만 누적이 돼 있고 뭔가 새로운 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럴 때, 내가 뭔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더부룩한 것 같아. 이러면 이거를 참지 말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무리한 활동보다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휴식과 건강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세요. 천지비 2효 주사 2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포승이에요. 포용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천지비가 불통인 이유는 대인이 가고 소인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 네 개의 이유 상태도 소인이잖아요. 이 소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포용을 하고 이어가야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인을 품고 간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분명 잘못된 것도 있지만 당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소인도 포용하고 있어야 된다. 때가 기다리면 기쁜 날도 온다. 어떻게 보면 천지비가 불통이지만 희망적이죠. 왜냐면 일시적인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인도 포용하면 곧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변유하면 천수 송이에요. 송이라는 것도 이게 맞나? 틀리나? 하고 물음표를 하는 상태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유에서는 내가 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내가 일단 희망을 품고 중도를 지키기 위해 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재물 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는 어려움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도 발생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포용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때는 일시적인 손해를 내가 감내해야 하는 때인 거예요. 왜 어떤 분들은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지비의 이유가 나왔으면 잠깐 일시적인 하락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품고 가야 하고 이때 이 손실을 만회하고자 또 새로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무리한 확장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장,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소외감하고 고립감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내가 감싸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본업에 충실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제 연애. 아까는 내재적으로만 저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 이제는 냉각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의심에 의심을 더하면 더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해와 불신이 생긴 상태인 거죠.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게 포라는 단어잖아요. 시간을 두고 저 사람의 좋았던 점, 장점을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건강 면에서 보면 심리적인 피로가 누적돼서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건 내가 이걸 감내하고 무언가를 또 새로운 약을 먹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기보다는 일단 몸이 피로하니까 쉬어야 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몸이 쉬라고 할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시면 돼요. 이어서 한번 3효 한번 살펴볼게요. 3효. 얘 아까도 2호에서도 이제 포라고 했잖아요. 감싸라고. 근데 얘도 포수 쌓고 있어요. 일단 뭔가를 쌓고 있어. 그런데 2호랑 의미가 달라요. 3호 같은 경우에는 내께에서 외께로 넘어가는 상태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얘는 양께잖아요. 그리고 이 3호보다 높은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소인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자기가 권력을 가지기 위해 얘를 권력에 결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쌓고 있는 게 내가 그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을 감싸는 게 아니라 부당한 일을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빗기가 주역탈에서 나왔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이 나왔다. 그럼 이제 재물. 제가 지금 무슨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당한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한 것보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직장면, 내 상사가 지금 부당한 일에 결탁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나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내가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싫다고 또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나의 평판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라.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이 천지비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일시적이다. 희망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모든 걸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키는데 유지해라. 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 돼요. 연애면 그게 달았어요. 관계가 단절. 거기다가 얘를 보고 있잖아요. 원래 삼효가 응하는 효는 얘예요. 근데 얘가 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눈에 들어오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에는 우리 잠깐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이 사람을 만날지 말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건강 면에서 볼게요. 아까 이제 건강이 이제 뭐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이제 내재되어 있었다면 이게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 일시적인 게 아니라 만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지금 속이 조금 안 좋은데 괜찮을까요? 언제쯤 좋아질까요? 했는데 천지비에 삼효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놔두시면 더 큰 병 됩니다. 빨리 병원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조언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라. 이럴 때는 진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제 이어서 사유 한번 살펴볼게요. 사유. 핵심 키워드 유명무구.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여기에서 이제 넘어왔어요. 소인들이 가고 이제 대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상응하고 있는 효가 초효잖아요. 근데 아까 초효, 발모요.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었죠? 띠뿌리를 뽑아서 나라가 평화로운 세상이 다 올 수 있도록 의기투합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유랑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혁명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뭔가 지금까지는 재물적인 손해나 뭔가 상황이 안 좋았어. 근데 이거를 극복해보자 하는 이제 의지가 생긴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물문으로 보면 계속 떨어졌어. 내가 그리고 뭔가 부동산도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부동산 사기였고 휴지 조각이었고 뭔가 사기였고 했다면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이제 돌파구가 보이는 그때예요. 이럴 때 또 남의 말에 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언 신중해야 된다. 돌파구가 보였다고 해서 혹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관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직장면 계속 소통도 불통하고 부당한 대우도 받고 하지만 점점점 개선이 될 거니 회사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직을 할까요? 했는데 천지비에 주사위 4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이제 개선될 의지가 보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겸손하고 아까 내 평판을 지키는데 유지하라고 했었잖아요. 이때는 내가 누구랑 다툼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새로운 기회를 받았을 때 그 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연애. 아까 다른 것도 넘봤었죠? 근데 이제 슬슬 오해가 풀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견뎠다면 이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희망이 왔어요. 그렇지만 조언을 할 수 있는 게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예요. 아예 안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고 하면 바로 만나세요가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잘 봐봐요.
오해가 풀렸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얘가 아까 이렇게 넘봤었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나는 이제 마음이 풀렸지만 상대의 마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일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안 된다. 아직은 불안정하니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셔야 돼요. 건강. 아까는 만성 질병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사유는 이제 호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럴 때 필요한 건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고 회복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이제 이어서 오유 한번 살펴볼게요. 오효, 핵심 키워드, 비색한 것을 그치게 함. 비색한 것이 이제 그친다라는 거예요. 아까 희망적인 상태였잖아요. 이제 혁명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구호, 왕의 자리, 다스리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양이에요. 그러면 내가 양이 있어야 할 위치에 제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정한 구호, 대인이라고 하고, 이때는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개가 불통에 깨지만 희망이 보이는 오효예요. 그래서 이때 재물적인 면을 보면 아까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천지비 오효가 나오면 이제 해소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기다 귀인이 찾아올 겁니다. 새로운 기회가 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조언. 추진해도 좋지만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에요. 직장, 이제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 기회가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차근차근씩 이제 하나씩 해결되면서 승진도 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이때는 중요한 게 우리가 발 모여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행동하는 거죠. 협력적인 태도. 나 혼자 잘났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나도 덕분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연애면 볼게요.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뢰와 사랑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관계가 더 발전이 될 수 있으니 함께 불안정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오래 장기간 연애를 했다가 우리 언제 결혼할까? 이런 식으로 함께 계획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건강. 아까 서서히 회복되었다면 이제 오효는 건강이 다 회복이 되었고 이제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예요. 중요한 건 유지죠. 건강과 식단, 지금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세요 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효에 이어서 상효 한번 볼게요. 상효, 경비, 비색한 것이 다 갔어요. 혁명을 했고 그게 성공을 했고 그래서 소인들이 다 물러난 거예요. 보통 이제 상여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전께만 생각해도 지천태 잘 나가다가 무너졌죠. 나라가 망했죠. 근데 얘는 처음엔 어려웠지만 끝났다.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다시 태평한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 상효가 번요하면 이제 택괴가 되는데 이 택이 무슨 의미를 하냐면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타로에서 천지비 카드가 나왔고 주사위에서 6이 나왔다면 재물면 아까 방심은 금물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미래를 계획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언은, 이때도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죠. 항상 잘 나가는 건 아니니까. 아까도 잘 나가다 나라가 망해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방심은 금물.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직장, 이제 입지가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제가 요번에 승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면,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천지비의 상효입니다. 어, 그리고 연애 면에서 보면, 아까 이제 함께 미래를 계획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미래를 계획했던 게, 이제 준비를 하겠죠. 내가 만약에 우리 결혼할까? 했다면, 어떻게 할지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소홀하지 말아라. 그래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방심은 금물이다. 이제 건강 면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활력도 생겼고 에너지도 넘치는 상태였는데 상효도 건강이 회복이 되었고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도 필요한 건 방심하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천태와 천지빗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